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개국 1주년을 맞아 지역 명사들을 초청 토크앤 대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남구는 광주의 대표적인 교육문화 도시인데다 또 최근에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착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최영호 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연말이라 가장 바쁠 때입니다. 예, 네. 예. 민선 이제 6기 들어서 이제 3년 차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성과가 좀 빛나고 있는데 소리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 특히 우리 남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들이 이 지역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주민결정 행정 시스템을 도입을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한 5년 정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마을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구의 큰 문제까지 이제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방식인데, 우선 이제 그 방식을 제한적이긴 하지만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 엠보팅이라는. 그래서 현재는 가입자 수가 한 7,000명 정도 선인데, 앞으로 이제 남구 주민이 22만 명이니까 한 2만 2천 명 이상을 목표로 지금 엠보팅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남구의 큰 변화는 그린벨트가 우리 남구가 63.4%입니다. 전체 면적에.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 가용 면적이 너무 좁다는 문제가 그동안에 우리 최대 지역의 큰 일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51만 평을 혁신도시하고 연계하는 에너지밸리로 구축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큰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그린벨트가 굉장히 큰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 그 그린벨트 해제 그 지역에 뭐 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5개 구간에도 굉장히 그 지역의 여건이 차이가 많습니다. 균형 발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우리 남구는 63.4%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그린벨트인데, 인근의 서구는 22%만 그린벨트고, 북구는 37%, 또 광산도 44%, 동구가 약간 높아서 한 54%좀 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남구는 너무 개발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자생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남구에서 최대 현안이었고, 혁신도시가 입주하면서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광주를 연결하는 교두보를 대촌에 만들어야 된다는 끊임없는 우리 남구의 주장이 있었고, 그게 이제 광주시에서 수용이 되면서 이번에 국가산단 15만 평, 국가산단 15만 지방산단 36만 평에서 51만 평 개발이 거의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을 전 에너지밸리 조성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에너지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업단지의 그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에너지밸리로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하는 주요한 취지는 혁신도시의 한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의 대표 되시는 조한익 사장이라는 분이 한전과 연관된 기업을 500개를 유치하겠다고 계속 공언을 해왔었는데, 그 이제 지역적인 기반을 만드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도가 많은 노력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만들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플랜들이, 이 계획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면은 광주 남구가 거의 뭐 산업도시 이런 비슷한 굉장히 큰 발전의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구가 그것도 너무 균형이 무너져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강주에 5개 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나 그 이런 경제적인 기반이 거의 북구하고 광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남구는 인구는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이제 조금 균형을 맞춰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산업단지 조성 이제 착공은 이제 기공식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지금 국가산단은 2018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지방산단은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합니다. 2017년에. 그래서 이제 2019년, 2020년 그리고 최종 입주까지는 2021년까지 모든 공단 조성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이제 부지가 조성이 되면 이제 관건은 거기에 입주할 기업 유치가 이제 현안일 텐데요. 어떻게 뭐 차질 없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광주시에서 굉장히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를테면 관외 기업, 수도권 기업들이 우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로 입주를 할 경우에는 그 공단 임대료의 30%까지 지원금을 주고 또 이제 500인 이상, 아니 300인 이상 또는 500억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0억 이내의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정도로 파격적인 이런 그 기업 유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이미 이제 광주시하고도 MOU를 한 기업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LS 산전을 비롯해서 지금 뭐 효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면 입주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산업단지 하면은 이제 하남 산업단이나 이제 저 첨단 산업단지만 이제 이미지가 좀 강한데 우리 남구가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참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좀 차질 없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제가 남구 하면 여러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그중에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지난해 9월이었던가요? 보니까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 이게 굉장히 제가 현장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러면 굉장히 조금 주목을 끌었어요. 그 어떤 행사였고 왜 그렇게 하셨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 남구민 8,647명이 합주한 오카리나 대합주가 이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이런 일을 이번에 9월 달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오카리나 대합주를 했던 것은 가장 우리 요즘은 마을 공동체, 마을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이 갈라졌던 반목하고 또 지역의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동체를 복원하는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생각했던 게 오카리나 대합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카리나 대합주가 좋은 결실을 맺어서 국토부로부터 우리가 12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1인 1학기 각기 운동을 전체적으로 전개를 해주고 함께 하면서 이런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 그 남구의 대표적인 그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지속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어서 그러는지 그 시상이나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장님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올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자치단체장 공약이익평가에서 6년 연속 그 최우수 등급, SA 등급을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유일무이한 상인 것 같은데 좀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 약속을 잘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공약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그 정치인들, 그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세계 추세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그 지역을 이해를 하고 그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개척해 갈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경진대회, 그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는 제가 이 2010년도는 이제 공약 이행한 평가를 한 게 아니었고 이제 선거 공약서 분야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또 7년 연속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 기록도 뭐 전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제 요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힘든가를 제가 요즘은 열심히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또 내년에 최우수상이나 또 SA 등급을 못 받을까 봐
왜냐하면 한 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사실 자치단체, 뭐 구 단위든 그렇든 광역 단위든 그렇든 간에 복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자치구에서도 가장 현안이고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젊다라는 이미지는 강한데 그래도 이 노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현안 사업 중에 하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립형 노인복지의 신모델로 꼽히고 있죠. 주월동 통합거점 경로당이죠. 이게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경로당과 좀 운영 시스템이 좀 다르다면서요? 어떤 것?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경로당의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랑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경로당이 이제 한번 만들어지면 회원 가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로당의 현재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월동의 거점 경로당은 5개 경로당의 회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통합 경로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개 경로당이 없어진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이 통합 거점 경로당을 만든 취지는 자립형 경로당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만 받았던 경로당에서 이제 마을 어르신들 스스로가 뭔가 자립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립도 하고 또 거기에서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해 가고 이런 이제 일거리들도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뭔가 좀 생산적인 경로당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아직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이제 운영 주체 우리 구청에 잘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잘 잡아 나간다면 저는 좀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현안을 한번 알고 싶은데요. 우리 남구 승천보 친수구역 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광주 전남 상생발전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승천보 친수구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그 4대 문명이 강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대형 국가 프로젝트는 강을 중심으로 또는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국가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들을 고려하면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4대강 사업 방향이 좀 잘못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고 또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을 통해서 또는 바다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건 저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승천보 친수구역 개발이라고 하는 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일은 이미 4대강 사업 후에 친수구역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 4대강 사업을 한 그 주변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아주 쉽게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즉각 그 특별법을 활용을 해서 김해평야에 부산 강서구에 360만 평 5조 5천억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80%를 투자하고 부산시가 20%를 투자해서 에코 델타 시티를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또는 일제 초기만 해도 영호남 간의 인구가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누구나가 다 예측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영남 인구는 1327만 명, 우리 호남은 527만 명입니다. 딱 800만 명 이상 차이가 지금 영호남 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개발 계획에 있어서 우리 계속 호남, 우리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호남이 계속 배제되면서 더욱더 인구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부산이 5조 5천억 사업을 낙동강에 하는데 우리 광주는 영산강에 112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구나 이제 부산은 에코델타 시티로 친수구역만 개발을 하지만 저는 우리 승천보의 한전과 연관된 에너지 자급도시까지
방향을 집어넣어서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간다면 저는 부산보다는 오히려 우리 강주 전남의 영산강이 훨씬 비전 있고 발전적이고 그리고 이제 입주율도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사실 연말이라 무척 바쁘실 텐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남구 주민들과 광주메일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 남구가 문화교육 특구로서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우리 또 남구가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남구는 3년 동안 우리 어린이 교통 사망률이 한 명도 없는 이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많은 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남구는 산업 기반은 취약하지만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또는 지역을 만드는데 주민과 우리 구청이 협조가 정말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우리 변함없이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에 참여하고 함께 해주셔서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진행해가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 강주메일TV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주메일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광주메일TV 토크앤대담에서는 최영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님을 모시고 남구의 현안과 대안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 청장님의 말씀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남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